신원 커뮤니케이션의 최윤형입니다. 1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1인 법인으로서 그 경험을 디자인한다고 굳이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기획자가 아니라 경험을 사람 중심으로 실제 기획을 하고 실행까지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그 프로세스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 좀 더 트레이닝된 정갈한 결과물을 내고 싶어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내고 싶어서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디자이너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막 슬라이드를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못해가지고요. 그리고 좀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텍스트로 보여드리는데, 일단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일은 글로벌하게 했고 눈을 로컬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일을 했던 회사가 글로벌 일을 많이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기회들이 주어졌었고요. 그 중에서도 글로벌 제품, 글로벌 브랜드들을 좀 맡아서 하게 됐었어요. 그러고 그 동시에 글로벌 프로젝트들도 하게 됐었는데, 그런 감사한 기회들로 인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뭐랄까 큰 시각을 가지게 되는, 뭔가 판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감을 조금씩 갖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12년에 부산에 내려오게 돼서 부산에서 이제 예전에 했던 일들의 재축소판처럼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보시면 뭐 이제 주로 우리나라가 잘 팔았던 폰 위주로 활동을 했었었고요. 아니면 전자제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글로벌 런칭도 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스폰서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혹은 저한테 쌓인 업력은 무엇이었냐면, 사실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소비자, 그 나라와 소비자 두 키워드를 모두 다 공략을 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즉 로컬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사람과 로컬에 있는 문화를 우리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먹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나라 향의 대중화를 맞춰서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저에게 저도 모르게 체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예를 들면 영국을 간다고 하면 영국 런던의 어떤 곳은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인구 지표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되고 그 나라 특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저에게도 체득이 됐던 것 같고, 부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고향이었지만 20년을 떠났다가 돌아온 부산 역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도시였었거든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약간 객관화돼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목표에 맞는 프로젝트의 목표에 맞는 데만 집중해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도 브랜드를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브랜딩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벤츠의 한 딜러가 그때 당시에 가장 고층이었던 제니스 상가 뒤편에서 저 부자들을 데리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했었을 때, 제니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지는 그때의 심정들, 그때의 마음가짐들, 벤츠를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을 내 마당에 뒷마당에 벤츠 한 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약간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걸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아빠 엄마가 구경하는 시간에 아이들은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리를 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주고 애들은 애들대로 놀 수 있게, 엄마 아빠는 차에 집중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동선 디자인을 한다든지, 예전에 했던 활동들이 이제 업에서 하던 일들이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부산의 딜러 회사 한 곳에서 했던 프로모션이 잘 돼서 이게 벤츠 코리아의 케이스 스터디로 뽑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약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케팅 목표를 어느 정도로 실천해 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프로세스를 저 혼자 가지면서 협업을 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약간의 자신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안에서도 이런 기획들 가지고 진행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양분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들을 조금 자신감 있게 해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브랜드를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다음은 축제인데요. 저에게 그러니까 시선 커뮤니케이션의 키워드는 축제인데요. 그러니까 96년부터 지금 25회를 맞은 영화제는 제가 관객이었고요. 소비자였죠. 10년 동안 소비자를 하다가 11회부터는 제가 제 발로 들어가서 스텝을 했어요. 저 좋은 축제를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축제를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또 어쩔 때는 못하는 해도 있었죠. 스텝을 못하는 해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또 관객으로 내려와서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2년에 완전히 귀향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계속 스텝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만들었던 아까 브랜드 쪽에서 보셨던 저희 업력들이 좀 도움이 되는 다른 영화제들, 군소 영화제들이라고 부산에 4대 영화제가 있거든요. 부국제가 있고 다들 잘 아시지만 단편, 독립, 그 다음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굉장히 좋게 있어요. 근데 이 영화제에서도 이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1년 동안 사업국장을 하게 되면서 또 부산의 그 메이저 영화제가 아니라 작은 영화제가 가지는 힘들 혹은 그 장점들을 알게 되고 부산의 관이 주도하는 행사들의 생리를 조금 더 배우게 되면서 제가 또 이제 시선이 업력을 키워갔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브랜드 쪽에서 하다 보면 그 브랜드를 사람들이 즐기게 하기 위해서 약간 페스티비티를 항상 주거든요. 즐겁게. 기왕이면 즐겁게 체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슬픈 것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 페스티비티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던 부분들이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하는 축제 활동에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항상 명랑하고 혹은 유쾌하게 뭔가 어두웠더라도 혹은 안 좋은 기억이 있더라도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질 만한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저에게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브랜드의 경험이 축제 쪽으로도 오면서 쌓여가고 있었고, 그게 특히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하면서 더 좋았던 것이 어린이 청소년만이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들부터 온 사회가 사실 다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도 또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시각으로 친구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어른들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선인 저에게 좀 뭔가 가르쳐 주는 바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코미디 페스티벌 일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축제 씬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축제라는 판에 오셔서 즐기는 분들의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가 원래 이제 제가 예전 회사에 있을 때 평창 올림픽 유치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이 연결이 돼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그 VIP 그러니까 프로토콜 감독을 하면서 개막 개폐식 때 대통령과 IOC 위원장님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렇게 VIP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해야 나아질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페스티벌 쪽 업력을 통해서는 저에게 호스피텔러티라고 하는 환대, 누구를 어떻게 반길 것인가, 혹은 누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의 업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커뮤니티 비프라고 하는 부분은 그 커뮤니티 비프는 부국제가 비프인 건 다 아시죠. 근데 부국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 영화인 위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일반 관객들도 영화인처럼 살고 있고 우리의 크리에이티비티도 엄청 높아져가고 있는데 그걸 발산할 곳은 없으니 우리가 일반인들이 관객들이 커뮤니티가 되어서 영화다운 삶을 누려보자 라고 해서 복합문화 축제를 만들었고 거기 이제 기획단으로서 초반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회를 맞이했었고요. 네, 그런 축제 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이제 보시는 로컬과 콘텐츠 쪽으로 나오는데요. 너무 보기 힘들게 적어서 죄송해요. 근데 그 예전에 브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텔러티 축제를 통해서 호스피텔러티 환대에 대한 것이 저에게 쌓이면서 누가 어느 장소에 어느 도시에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나 이 정보 필요해. 이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2017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축제씬에서도 활동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집에서 일하다가 사무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남천동이라고 하는 골목에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2층 가정집에. 근데 골목에 기획자가 나왔으니 그럼 뭐라도 도움이라도 해야겠다. 친해져 보자 하고 둘러봤더니 빵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여기 학원 가고 빵집이고 맞아 할머니들도 많으셔서 식사하기 귀찮으셔서 빵을 사 드시지 그럼 지도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빵천동 지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필요한 정보였고 기왕에 이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서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빵 지도 만들려고 하는데 저 5만원 10만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지금 구청에서 왔다 갔으니까 구청하고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구청의 연구를 찾아뵀죠.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분이 이제 핑크로더의 양환희 대표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둘이서 쌍을 이뤄서 구청에 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냐 다를까 이거 이런 사진 실사 다 쓰셔가지고 그냥 정말 관에서 만드신 것처럼 만드실 거죠? 라고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빵은 그런 제품이 아니다. 이거 어떡하지? 네. 빵은 그런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를 먹을 때 약간의 필터링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감성적인 제품이다 보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굳이 디자인을 끼우고 색깔도 지정을 해서 그때 당시가 벚꽃이 피기 직전이어서 벚꽃을 넣자라고 해서 기획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나름 좋으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산 수영구 안에서는 제발 밀면과 국밥만 얘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닷가를 배경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브런치 카페도 많고 스타일리시하고 조그마한 골목 카페들도 많은데 왜 굳이 밀면만 국밥으로 우리를 한정 짓느냐. 스타일리시한 곳들 많다라고 해서 이제 다음이 수영구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작년 말에 만들었던 게 아까 받으신 그 이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수영구 골목인데 입구자를 써가지고 입구도 되지만 어떤 골목을 들어가는 문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브랜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취향도 수영구는 어느 순간에 여행은 취향과 함께 하게 되는 거다 보니 내 취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혹은 취향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런 취향으로 여행해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라고 해서 취향도 수영구라고 하는 이제 지도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가지 테마로 뭐 책과 맥주, 음악과 공연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지도 한 장 만들면 수영구를 어느 정도는 여행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그다음 이제 영도 같은 경우에는 대통전수당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단에서 뭔가 아카이빙을 하셔야 되고 활동을 하신 내용들을 알리고 싶다 하셔서 제발 백서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잡지 형식으로 좀 알기 쉽게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영도에 대한 자존감, 영도 구민으로서의 자존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예쁜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외지 사람들도 보고 싶은 책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또 비밀영도 그 다음에 복례방 뉴스레터도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 보통 읽혀지고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 뒷면은 이후에 사용이 될 수 있게 달력이건 혹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이건 뭐 스티커건 지도건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게 다시 기획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식의 이제 로컬 콘텐츠를 정리하는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골목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자리하고 있는 남천동 골목에 좋은 가게들이 많아서 그 가게들과 함께하는 조그마한 골목의 장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복이라고 삼복도로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죠? 그 부산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집들이 빡빡하게 산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 중턱에 있는 삼복도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활동하신 영초산방이 계시고, 그러니까 부산의 근대화를 함께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오셔서 갑자기 내려오셨는데 집을 지을 곳이 없어서 산 위로 짓고 올라가서 살으셨던 그런 동네라서, 사실 감천문화마을이 풍경이 이쁜 것은 삼복도로 중턱에 삼복도로에 집들이 다 그 비탈길에 있는 집들을 어떻게든 페인트칠을 이쁘게 해놔서 그런 거거든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광 자원화하고 싶다고 하셔서 삼복삼복이라는 브랜드 디자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백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부산의 6개 회사들, 저까지 포함해서 시즌까지 포함해서 6개 회사들이 각자의 활동들이 있지만 각자의 업만 하면 약간 재미없을 때도 있고 리프레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딴짓을 해보자. 딴짓 동호 프로젝트로 콜 액티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공간을 베이스로 제품도 만들어보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드렸던 엽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선이 콜 액티브에서 혹시 이제 광안리 가시면 보시겠지만 거의 준공공재처럼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삼익붙이라고. 곧 재건축이 되고 사람들이 모두 돈으로만 환산하는 건물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곳을 그런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거길 40년 동안 사셨던 분들의 우리의 시간들을 기리는 혹은 기억하는, 추억하자고 하는 전시도 한번 했었었고요. 그렇게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했던 제가 호스피라는 저의 역에서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실 시선이 사무실도 없었고 또 집에서 일하다가 나왔거든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일이 잘 되던 카페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간다고 해서 뭔가를 제가 침을 발랐고 이제 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쎄쎄쎄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C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구현해보고 싶고요. C가 참 좋은 동사예요. 뭐 콜라보레이트, 커뮤니케이트 이런 것도 있고, 커피, 콜라, 사이다, 다시 치즈, 캔버스 뭐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C가 이끌어주는 즐거운 삶을 골목 안에서 가져보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저도 그렇지만 갈 곳이 없고 외로울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나 기획자들이 이곳에 오셔서 책도 같이 읽고 뭔가 힘 빠질 때 힘도 얻어가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브랜드와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호스피털러티라는 능력을 장착하고 로컬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렇게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 시선의 최윤형이었습니다. 쎄쎄쎄에서 만나요.